안녕하십니까. 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과 정영기입니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있죠. 올해 2월에 하와이에서 세상을 버렸습니다. 아마 우울증을 심하게 요즘 와서 알았다고 하는 걸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사나 유가족들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무튼 세상을 버렸습니다. 넥슨을 창업할 때 우리나라의 그 게임 산업이 미개했었죠. 거의 크게 나가지 않았는데, 김정준 이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그리고 일본에 이렇게 그 대학 다니는 동안에 연수를 갔었는데, 거기서 게임 산업이 융성하는 걸 보고 이쪽에 길이 있구나 해서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포버스에서 한국 부자 2위로, 아마 삼성 이재용이 1위였나요? 한국에서 부자 2위에 등극했으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자살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살자에 대해서는 대개 심리부검이라 해서 그가 유서를 남긴다든가 누구에게 말을 했다든가 하면은 그 이유를 알겠지만은, 그 이유가 대개는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 스트레스에 아마 시달리지 않았겠느냐, 저도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우선 성격이 내성적이고 섬세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생활에 아주 충실하고 공부는 잘하지만 미국 같은 데서 예능이나 체육 같은 데 조금 그 정치력,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너드 그러죠. 너드. 그런데 이 너드에 해당하기에는 이제 그는 음악 같은 것은, 그 어머니가 서울대 음대 출신이죠. 음악 같은 데는 아주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질 만큼 내성적이고 섬세했다는 걸 보면은 그가 창의적이고 일을 몰입해서 하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그런 창작 정신을 가진 사람이 흔히 빠지기 쉬운 좀 너무 이기적이랄까요? 그리고 사회성, 정치력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는 85학번, 86학번 서울대 그 선후배와 동기들과 많이 어울리고 창업도 그렇게 했는데, 친구들과 송재경이죠. 그 바람의 나라 출시 직전에 넥슨에서 나갔는데, 그걸 보면 어떤 경영적 측면에서 또는 금전적 측면에서 또는 심리적 측면에서 갈등하지 않느냐. 또는 NC소프트 김택진 회장이 있죠. 역시 게임만 만드는 회사인데, 그와도 그 경영권, 그가 이제 물론 주식을 이렇게 취득해가지고 친인척들 어떻게 거기에 관여하고 월급을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을 이제 주식을 얻은 다음에 경영 간섭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들어오니까 김택진이 넷마블 있죠. 역시 게임 회사죠. 거기하고 이렇게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해서 그걸 방어하는 그런 걸 보면은 친구들 또는 선후배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가 이 투자를 또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인수합병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이제 자기가 감당할 만할 때는 괜찮지만은 우울증의 원인도 여러 가지인데, 그런 요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고 자기의 자신감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이 대정치력, 은둔하다 보니 사람 많이 안 만나고, 또 이과이다 보니까 이 정치하는 친구들은 되게 문과고 얼마나 얼굴이 두껍습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보면 알잖아. 이번에도 보면 이재명 하며 문재인 하며 윤석열도 그렇고 다 얼굴이 두꺼워야 할 수 있는 거죠. 훅 두껍고 시커머야 되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 기술자들은 기술과 기계와 그리고 그런
개발자라든가 이 컴퓨터 IT 종사자들은 특히 과학적 사고, 기술적 사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탄압이 들어온다든가, 이번에도 뭐 중대재해법이니 시간이니 이런저런 것을 얼마나 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업자에 대해서 압박을 했습니까? 이런 규제. 근데 그와 반대로 김정주는 자유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고 자유스러운 걸 좋아하고 귀걸이도 할 정도, 머리도 뭐 빨간 걸로 했다가 노란 걸로 했다가 귀걸이를 하더라도 이쪽 저쪽이 다르게 하고, 그런 자유스러운 면모, 자기 신체적 자유뿐만 아니라 심리적, 이런 그 정치적 여러 표현의 자유, 그런데 그 표현이 바로 게임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에 대한 인식도 안 좋지, 정부에서는 규제하려고 하지, 대정치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면서, 또는 그 박근혜 말년이죠. 탄핵 그 앞에 박근혜 정부 때 그 진경준 게이트라 해가지고 법조계에 있는 그 친구와 이렇게 이제 내통을 해서 이 뇌물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문정권 들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또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뭐 한 1조 5천억 정도를 탈세하지 않느냐. 이런저런 거에 시달리고, 또 뭐 요즘 ES, 지다 이런 것도 들어와가지고 경영자를 괴롭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규제에 시달렸고, 그리고 서울대 컴플렉스도 있죠. 서울대 스트레스. 서울대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는데 그들이 스카이 중에서도 연세대나 고려대보다 잘해야 한다는 거. 그런 엘리트식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에 부합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들과 막 기숙사를 같이 쓴 이 동기 선후배들과 갈등을 겪은 데서 알 수 있듯이, 또 서울대 출신으로서 잘 나가야 한다는 그런 위압감에 시달리지 않았느냐. 그 집안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말 그대로 금수저입니다. 아버지는 원로법조인, 어머니는 서울대 음대 출신, 그리고 뭐 외가 보면은 짱짱짱짱합니다. 그냥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친인척에 즐비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가 그런 속에서 명문가 스트레스, 또 거기에서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렇다면 이재명처럼 어찌 보면 바닥에서부터, 홍준표처럼 바닥에서부터 진폭 있게 산 사람들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내력이 강하고 죽을 상황에 와도 무서워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성적이고 섬세하면서 명문가에서 여리게 자란 사람들은 그 위기를 잘 받아치지 못하고 정치력으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그 위압감에 시달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울한 그런 쪽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국민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대국민 스트레스. 왜냐하면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에 또 품질이 있거든요. 뭐 소비업이다, 서비스업이다, 제조업이다, 학원 같은 것도 이를테면 교육 서비스업이다. 근데 교육 서비스, 저도 학원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공교육은 그냥 정식이고 사교육은 비정통이다. 그래서 공교육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자고 사교육자들은 어찌 보면 돈 벌레다.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게임은 사행성이잖아요. 말 그대로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같은 것은 특히 병으로 부류할 정도로, 아이들 관리하는데 부모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게임 관리입니다. 게임 관리. 즉 자녀 교육의 승패는 자녀의 게임 관리에 달려있다 해도 그 중에서도 주말 게임 관리, 그럴 정도로 제 아들부터가 공부보다 게임은 잘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정주 씨가 전화해서 제가 김정주에 대해서는 좀 알지만 그 게임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안 해봐서 전화하다가 안 해봤습니다. 그런 걸 조언 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럴 정도로 게임에 뭐 0.몇% 들었다나, 성경은 그렇게
들었으면 서울대 가볍게 갔을 텐데. 그럴 정도로 국민들이 게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이 할 게 없어가지고 게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코 묻은 돈 버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산업공상해서 이 사업을 천시하는데 사업 중에서도 하필이면 게임이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 속에서 재미없다. 이거 회사를 매각하고 싶다 하는 회사를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각을 시도했는데 이게 이제 불발에 그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고 그에 대한 평판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다들 자기 일하면서도 모두가 머니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교육했고 공교육기관에도 있었지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월급 안 준다고 하면 교단에 남을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 사람들도 얼마나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자녀 자식 농사에 관여해서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합니까? 그런 머니게임을 다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경제 유튜브 같은 것은 정치보다도 사람들은 이 뉴스는 정치를 많이 접하지만 실제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뭐 경제 방송 같은데 100만 넘는 이런 유튜브가 많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혈안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돈 벌려고 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 중에 2위 부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더군다나 명문가에서 부자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이병철이 삼성 천석군 아들, 만석군의 아들로서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대개 보면 천석군, 만석군 자녀들은 지금도 그렇게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려는 측면이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부자든 빈자든 그 아래서 나오는 사람들의 성공 요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실천력. 열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실천해 냈을 때 성공하는 것이지 부자니 뭐 빈자니 고학력자니 저학력자니 그런 것 저런 것 상관이 없다 하고 피터 드러크는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은 그래도 부자들 자녀들이 그렇게 무기력해가지고 뭣도 안 하려고 해가지고 고민하는 수가 많은데 이렇게 쟁쟁한 명문 거족의 명문가 출신이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이 게임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사회에 기여도 하고 돈도 벌었다는 거. 그래서 2위까지 올라갔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부 잘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세계에서 그런 뭐니 해도 머니 게임의 승자잖아요. 그리고 정당하게 벌었잖아요. 정치하는 이 인간들처럼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어찌 보면 정치가들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지만 정치가들 중에는 정말 나름 이번 문재인 정권 오늘 끝날 날이지만 정말 5년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퇴임 이후의 안위를 위해서 5년 동안 일한 사람들 자기들 있을 때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후세들에게는 부담을 안긴 사람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윤석열도 이제 정치를 안 해봤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정치는 성과의 예술이니까 5년 뒤에 보면 알겠죠. 그리고 그는 한국 게임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만큼 게임 산업에 일찍 뛰어들어서 새로운 영역을 지평을 열었다는 이야기죠. 일본에서 그 견문을 본 사람이 혼자 했겠습니까? 김정주 혼자 했겠느냐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하지 않았잖아요. 아 나도 저거 일본에서 봤는데 그런 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김정주처럼 본 것을 와서 실천해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가 만든 이 바람의 나라 같은 것은 세계 최초의 그래픽 게임으로서 한국에서 출시한 세계 최초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직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이게 뭐 출퇴근도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거기에 몰입해서 했다 하면은 밥 먹을 때도 잊어버리는 산업이 이 프로그래머 개발이잖아요. 그런데 직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직원들을 친절하게 또 배려하고 실패해도 격려하고 그리고 후하게 지원해서 그들의 그 사기를 북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민주적이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그 책임 추궁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것도 이뤄내는, 오히려 그게 효자가 되는, 그만큼 민주적인 관리를, 경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회사는 게임 회사의 사관학교도 할 정도로 많은 이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많은 게임 개발자들을, 게임 회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세계 최고로 많은 개발자를, 소프트웨어 그 개발자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김정주. 그러니까. 그리고 투자의 달인으로서 게임을 잘 만들기도 했고, 영업도 잘했고, 투자도 잘했고, 인수합병 같은 것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NC소프트 김택진하고는 좀 갈등도 일으키는, 친구이자 뭐 선후배이자 이 동기이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그 김범순이,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그 다음에 카카오 김범수 했고, 그 다음에 그 NC소프트 김택진, 김정주, 이런 사람들이 다 서울대라든가 카이스트 이렇게 다니면서 거의 옆에서 뭐 붙어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애국자입니다. 기업가는 정치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문재인하고 김정주하고 비교하면 저는 김정주가 몇 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역대 뭐 대통령들 다 모아야 김정주 하나 당하려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야 뭐 다 각자 나름이겠지만, 왜 애국자냐? 기업가가 정치인처럼 거짓말 안 하고 실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정치도 성과의 예술인데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뭐 한 거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떠오르는 거 없어요. 무슨 코로나 방역? 코로나 방역은 의료진과 한국 사람들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이 대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 아시아가 비교적 잘 된 것은 그만큼 관리의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협조 안 했어 봐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온 측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업가는 애국자입니다. 고용했고, 많은 직원들을 창작했고, 세금 냈고, 혁신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를 이렇게 출범하도록 회사 사관학교 역할도 했고, 문화를 수출했고, 일본에다 또 이게 상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국부를 창출했잖아요. 물론 게임을 통해서 우리 새끼 망친다고 하는 그런 비난도 있고, 하필이면 게임이나 더 좋은 일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도 듣기는 했죠. 그런 것은 이제 스트레스도 작용하고, 그래서 디즈니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놀게 하면서 아이들의 이 자유로운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하면서 좋은 소리 듣는 그런 기업을 하고 싶다는 고민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데, 그 사업 중에서도 이런 게임 산업을 하는 이 김정주,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는데, 이런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관전 민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정치인들이 선비입니까? 선비는 저리 가라. 웃기는 이야기죠. 기업가들이 선비죠, 오늘날은. 그런데 아직도 조선시대 의식에 쌓여가지고 정치가들의 그 현란한 말에 속아가지고, 혹세무민에 속아가지고 기업가들을 안 좋게 보는데, 그들이 안 좋게 보면 그대로 동조하는 국민들은 이 현실을 잘 봐야 되죠. 현실은 기업이 이끌고 가죠. 정치가들 하나도 없어지면, 기업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한국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나라의 그릇이 이런 천재를 감당할 만하지 않으니까 정주영 같은 사람, 김정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버린 거죠. 한국을 버린 거죠. 아까운 천재가 이 정치인들 오로지 다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이런 무식한 인간들의 뭐랄까 그 압박 때문에 치유하지 못하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까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에 많이 가 있습니까? 이소영 같은 사람도 260억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비난하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미국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260억 투자해가지고 우주인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 멍청하게 그지없는 이 국회의원들 때문에 그러죠. 특히 뭐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게 아니라, 똥 묻은 개가 깨끗한 개를 나무라는 거죠. 네가 이상하다고. 왜? 다 똥 묻어 있으니까 똥 묻어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 똥 묻은 것이 표시가 나니까 어찌 보면 미국으로 했는데 미국은 얼마나 좋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주 비행사를 하나 맞이했으니까.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문제죠. 이 정치판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 누구나 그러고 얘기할 것도 없지만 이번에도 보면 그 검수완박한 뭐 철험해라 보던가요? 그 인간들 보면 참 아무튼 나라는 안중에 없더라고요. 물론 검찰이 다 잘했냐? 여기 진경준 게이트에서 나오듯이 검찰도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호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조건 그냥 민주당이니까 호응한다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현실을 직시해야 이 김정주 같은 아까운 천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김정주, 이 아까운 천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이 안타까움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